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려서 좀 기분이 우울했는데 장 시작하는 거 보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멘토님 어떠세요? 네, 저는 비가 와서 좋았고요. 네. 시장이 상승을 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참 기분 좋게 출발하는 하루입니다. 자, 주식 잔소리2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도 주셔도 되고요. 전화도 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는요. 샵 4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갖고 계신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은 전화로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상담 이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상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빨리빨리 문자나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텔레비전으로는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멘토님이 소개해 주셔야죠. 이거 꼭 저를 네네. 시키시던데 열심히 그림 따오셨잖아요. 네, 그림을 따왔는데 이게 보여주실지 모르겠네요. 오프 채팅방을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을 좀 보시게 되면 오프 채팅방 톡방이죠. 그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검색 결과 더보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방송에 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시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가자 종목 하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실시간 AS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참여하고 계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참여를 좀 안 해주시는 분,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참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공개 방송도 좀 열어서 조언을 또 더 해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편하게 평소에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랑 다음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러 가는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언제 어떻게 하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선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번 주에 좀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이에요. 19층 비전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좀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의는 3153-2664번으로 예약 문자를 예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일 날 똑같은 주제로 했었었는데 그때에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다를 거고, 그리고 가자 종목 중에서 강연회 때 본의 아니게 노출돼 있던 그런 종목도 있었었는데 흐름들이 좀 괜찮거든요. 이번에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황적인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기본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종목을 좀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엔 참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좀 보시는 분들은 필히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강연에 오시면은 종목 고르는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 시황 분석 방법까지 다양하게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예약 후에 찾아오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자 종목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황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빨간불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수급에서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랑 기관이 또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좀 좋은 신호 아닌가요? 좋은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비교적 좀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 이상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니고 S&P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 광보합세 0.1% 이내로 좀 마무리가 된 반면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0.6%대의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IT 쪽 섹터들이 좀 더 강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웨이에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단 IT 쪽 섹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좀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IT는 IT,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악재거리는 나올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로 봐야 돼요. 여전히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여전히 추세를 돌린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 부분들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유난히 뭐 IT 쪽 섹터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호재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재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소 시장하고는 좀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IT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죠. 근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은 1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확연히 좀 다릅니다. IT 쪽 섹터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신라젠, CJ ENM 뭐 이런 기업들이 강보합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IT 쪽 섹터가 훨씬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화웨이 쪽이에요. 오늘 기사가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파트론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문 기사나 이 기사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파트론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뭐 상승을 한다. 물론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한 종목만 본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그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이란 말이죠. 삼성전자 1차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1차 벤더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건 바로 파트론이 아니고 파워로직스예요. 파트론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 자체는 실적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까지도 좋을 거겠죠.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갤럭시 S10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까지도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는 1차 벤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실적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2차 벤더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파트론의 2차 벤더는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1차 벤더의 실적이 좋으면 2차 벤더의 실적도 좋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쪽뿐만 아니라 모듈, 스마트폰 쪽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함께 묶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엔 파워로직스의 2차 벤더를 좀 보게 된다면 캠시스예요. 캠시스가 가자 종목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고 오늘도 한 4%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를 도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모듈 쪽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뉴스 기사는 파트론으로 인해서 수급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파트론이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함께 있는 파워로직스도 1차 밴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승폭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2차 밴더인 MC넥스와 캠시스도 나름대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놓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라면 이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짚었으면 하는 게 전자결제 쪽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렇다하게 이슈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지금. 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슈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사이버결제를 필두로 해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다날을 일단 빼놓고요. 일단 다날은 그다지 뭐 탄력도 면에서는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NHN 한국사이버결제예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대장으로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폭이 그나마 제일 큰 KG 이니시스를 부대장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 일본 결제 시장까지 좀 진출했다라는 그런 이슈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그냥 단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증가치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 즉 성장폭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번 주에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 돌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탐방을 좀 다니기 시작할 건데, 네. 그 전에 이게 이미 움직여가지고 일단 업황이나 동향 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로페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역 화폐나 뭐 이런 얘기들, 즉 이 지금 한국사이버결제나 뭐 KG 이니시스 이런 쪽하고는 좀 별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로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땐 코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코나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인천어 카드라든가 뭐 선비카드, 각 지역의 지자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 그 지역 쪽에 지역 화폐를 코나 카드로 활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응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향후에 큰 폭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적이 그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베팅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향후에 실적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는 전략,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갈 때 그때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전자결제 쪽뿐만 아니라 보안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엮어서 보는 전략, 즉 보안 쪽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들이 5G가 탄생을 하면서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보안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도 함께 묶어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이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가 출자한 그래핀 기업에 투자했다. 이 100억이나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일단 그래핀 관련주들 좀 흐름이 잘 잡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 쪽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지금 상승 제한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국일제지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국일제지가 상승 쪽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쓰일 수 있느냐예요. 나노메딕스도 마찬가지로
그래핀 기업 스탠다드 그래핀에 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신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실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분들 높이 평가해서 베팅을 해준다라면 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전혀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풀려서 따라 들어간다? 뭐 그럼 전 절대 반대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늘 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고 내일 만약에 상한가가 출발하지 않고 좀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네. 그때부터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국일제지가 이 그래핀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 1,000원 언저리에 1,000원 밑에 있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5배까지가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고평가예요. 이거는 차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네. 차트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친구가 50%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무조건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차트 대응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좀 지그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나 이 대응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4,2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을 때는 뭐 그냥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려고 하게 된다라면 필히 동반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섰을 때에 차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차트 대응이고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된다면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말자. 뭐 이런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일제주를 대가 봐도 이게 너무 높게 올라와서 무서워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쪽으로 조금 잘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조선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카타르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전에 열리는데 여기에 이 한국 내의 조선주들이 돌입한다, 수주에 함께한다라는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수주를 받았을 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주를 받았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네. 2년 뒤, 3년 뒤. 그게 이제 며칠 만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나가는 그렇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있어요. 카타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이게 상당히 좀 커요. 조 단위거든요. 몇 네. 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지금. 대우조선이나 인수 부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대우조선해양을 저는 제일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 LNG선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선 쪽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LNG선에 대한 기술이 좋아서 뭐 이렇게 특허료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좀 지불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좀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NG선 쪽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는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근데 이게 M&A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뒤로 좀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LNG 쪽은 조선주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뭐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라면 뭐 피팅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 지금 본행제 업체들 그런 쪽으로 이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나니 깊게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조선 쪽 섹터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배열권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지금 추세를 상승 추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아마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뭐 한 21선 부근대 뭐 8,200원대부터 한 뭐 7,900원 요 라인대 부분까지 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접근해서 뭐 전저점 자리 때나 추세 하단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폭은 짧으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카본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양호했는데 어떻게 이 수급들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도 될까요? 우선 뭐 조선에 대한 그 수주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커요. 뭐 네. 중국이 할 거냐, 뭐 일본이 할 거냐, 조선은 한국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LNG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 조선 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뭐 무난하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움직임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죠.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고 있다. 조정 시에 접근하라. 라는 전략 주셨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원익 IPS. 이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성장주다 주목하라. 라면서도 제시해 주셨었고요. 세 번째 종목 ICD죠.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또 전략 주셨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다음 종목 HB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노려라 라면서 HB테크놀로지 제시해 주셨었고요. 삼천당 제약은요, 이제는 실적 좋은 제약주에 들어갈 때 라며 또 가자 리스트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됐죠. 캠시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수혜 및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캠시스도 한번 챙겨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5G 설비 투자 수혜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 히든 종목,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히든 종목, 정부와 삼성전자, 거기에 중국까지 이 3대 투자 수혜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런 가자 종목들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락 흐름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빼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 종목씩 리뷰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수부터 주시네요. 네,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텔레칩스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가죠. 향후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에요. 향후에 대한 성장 부분들인 것 같고, 자율주행에 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신고가는 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보합권역에 있어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2018년도 고점권역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 때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실적이 있어서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서 다시 함께 같이 볼 만한 부분들은 자회사죠. 칩셋미디어까지 함께 묶어서 좀 보시기를 권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칩셋미디어도.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장비주들은 함께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ICD, 네. 그다음에 원익 IPS, HB 테크놀로지 뭐 요 정도를 함께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잘 가요, 지금. 바닥권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바닥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에 있어서의 대규모 투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뭐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상담을 하거나 하게 보면 모든 경제 방송이나 모든 경제 방송이나가 아니라 모든 경제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하거나 하게 보면 차트 위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한번 비꼬아 보겠게요. 제가 비꼬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워로직스 차트거든요. 네.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 사인을 냅니다. 네. 왜? 차트밖에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트밖에 안 보니까. 결국은 성장을 하는 섹터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탐방까지 갔다 온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더 사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 보고 하는 애들은 그냥 반등시 매도 의견을 낸다라는 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사람들 네패스 있어요. 네패스. 요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반등시 매도 의견이에요. 왜? 차트가 역배열이고 돌려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역이다. 결국은 요 한 11,700원 요 정도 전고점이니까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요 12,500원이 그 다음 저항이니까 요 자리대에서 매도해라. 뭐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런 의견밖에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차트밖에. 업황 자체를 모르고 이 회사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차트 보고 하는 거겠죠. 결국 이 기업도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비메모리 쪽이 삼성 수혜를 받고 투자를 받고 뭐 하고 있고 하니까 요때서야 얘기들을 합니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방송에서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뭐 하냐고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아니죠.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대에서 업황을 알고 여기에서 모아가야 되는 자리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뭘 했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전망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TV 방송에 얘기해 본들 차트로밖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뭘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차트를 못 보는 분들은 없을 건데 그럼 결국 다시 돌아와서 원익 IPS, ICD,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보자고요. 제가 왜 이러한 섹터들 종목군들을 왜 얘기를 했고 왜 포트에 꾸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거예요. 위에 꼭지에 있는 것들 매수 안 하고 실적 개파는 것들 얘기 안 하고 근본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향후에 어떤 모멘텀거리가 생기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정재훈의 가자 이 포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옳구나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필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IR도 직접 탐방 다니시고 업황에 대해서 알고 추천해주는 멘토님 바로 누구요? 정재훈 멘토님이시죠. 그렇죠. 네, 정재훈 멘토님의 이런 가자 종목들 계속해서 주식 잠소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IR 다녀오신 이야기들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많은 정보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돼서 상담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타 히든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들은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전화부터 일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전창산업. 시청자님, 혹시 텔레비전 음소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선창산업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0% 9,000원이에요. 50% 9,000원이요. 네. 지금 손실률이 40%가 넘으시네요.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멘토니 어떡하죠?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9,000원에 사셨어요. 이거를 50%를. 그죠? 됐습니다.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네, 이제 듣깁니다. 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50%를 사셨어. 그러면 작년 5월 달에 사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이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작년에 예, 사신 게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올라갔다 예, 내려온 거예요? 남았는데 그때 12,000 얼마요 남았는데 남아갖고 그래도 더 간다 해하고 14,000원 간다 해갖고 나왔거든요. 에이. 자, 일단 어머니, 예, 이 기업은 예. 일단 내수 섹터 종목이에요, 어머니. 예, 재무 구조는 딱히 나쁘진 않은데 실적이 조금 안 나와요. 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배당을 좀 하네요. 작년에 예, 예. 적자가 나왔는데도 배당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손실이 너무 커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예. 이거 지금 매도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유를 얼마까지 좀 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까지 가겠느냐고. 글쎄요. 일단 이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네, 일단 6,000원대, 6,000원 정도 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6,000원을 넘어. 응? 이상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잘 안 된다고요? 네, 서울경제에서 전화 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어머니. 네,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고 6,000원대 오게 되면 그때 좀 다시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네, 네. 시청자님, 저희 선창산업 힘내라고 가자 같이 한번 구호 외쳐주시겠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아다, 아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상담은 바로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457번님이 주셨습니다. 솔리드, 6,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역시나 또 비중이 많으세요. 70% 갖고 계십니다. 다행히 일단은 아직 6,210원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은 뭐 아직 그렇게 많다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선 분과 비교했을 때는. 네. 자, 70% 비중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윤선 앵커님 혹시 그 솔리드라는 기업 그룹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셨- 가수요? 네. 알죠. 나이가 모른 좀 척 했어야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 그 솔리드라는 그 네. 기업이 아니 그 기업이란다 그룹이 있었대요. 네. 전 몰랐거든요 그분들은. 그 혹시 동생? 이윤선 앵커님 좀 나이가 좀 있으시네. 자 일단 네. 솔리드가 6,700원에 좀 매수를 하셔 70%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샀지? 자. 글쎄요. 솔리드가 통신장비 쪽 섹터가 맞아요. 근데 통신장비 쪽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조정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솔리드의 실적은 올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6,700원의 70% 비중이라면 이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자리대 상승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을 때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인데 일단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6,000원 기준으로 좀 잡으세요. 6,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좀 줄여 놓으세요. 절반이라도. 왜냐하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5,000원대 중반까지는 다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거를 뭐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절반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해서 복구를 하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절반 이상은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보시고 다음에 다시 매수한다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 때까지 다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 거래량 이렇게 동반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와줘야지만 가져가 보지 그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일단 때리고 오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성투 기원 드립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매수가 비중은요? 15,500원, 비중 30%? 15,500원에 30%요. 네. 자, 15,500원. 6월 14일에 금요일에 한번 크게 떨어졌었네요. 예, 예. 어저께, 금요일에 한번 떨어지고 지금 계속. 맞아요. 예. 공매도 때문에 또 월요일에 17일에 거래도 금지됐었는데 공매도 거래 금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HLB 생명과학을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요거, 지인이 지금 고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샀는 제가 한 달, 한 2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달이 안 됐다. 그럼 5월 달에 사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HLB 생명과학이 일단 뭐 이름 회사명에서 보면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죠? 예, 예. 실적은 뭐 볼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버님. 예, 예. 실례지만 손실 보면 책임진다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그냥 뭐 지인의 권유로 매수를 하신 거였는데 그 부분을 안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자, 일단 30% 비중이에요. 지금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이거 10,000원 깨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10,000원 이거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도 그다지 좋지가 않고 반등 나오게 되면 좀 비중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거 일단은 30% 비중이라 딱 그냥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비중인데 13,000원대 중반 나오게 되면 그 이상으로는 좀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예. 나중에 다시 HLB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차트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밑으로 향하고 가고 있죠. 예, 밑으로. 그럼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몇 개월 걸릴 거예요. 최소. 그럼 몇 개월 걸리면 올라갈 수는 있나요?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는 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한다? 그건 제 가자 포트 중에 삼천당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저는 그 기업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한다라면. 전 이 기업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HLB 생명과학은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건데 일단은 밀리게 되면 이건 전 10,000원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요 다음 달인가 신약 발표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달에 신약 발표를 한대요. 예. 그럼 가봐야 알 거고요. 그죠? 저는 뭔가 칸다 카더라라는 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특히나 주식하면서 이거 얼마 간대, 이거 내일 뭐 나온대, 절대 안 믿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왜? 내 돈이니까. 아시겠죠? 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서 저희가 구호 한번 외쳐드릴게요. 우리 오케이. 시청자님 함께 외쳐 I can do it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it. TV. 네,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록스. 필록스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예, 30%예요. 8,750원에 30%. 예, 예.
네, 필룩스 일단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 조달한다는 소식에 오늘 갭상승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예. 이대로 몇 번만 더 올라가주면 매수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거 4월 달에 매수하셨죠? 예? 4월 달에. 예, 그 정도 됐길래 아마. 뭐 오늘 뭐 대규모 뭐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네. 나왔는데요. 예. 좀 줄이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예? 좀 줄였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지금. 오늘 고점 자리대 7,800원 정도였었는데 예, 예. 요 자리대를 안착을 해야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한 8,500원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 친구가 과거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게 예, 예. 뭐 제약바이오 뭐 M&A를 하네 뭐 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지금 너무 비싸요, 주식이. 지금요. 네, 그런 상황이라 이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네, 지금 30% 8,750원인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8,000원 예. 넘어서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예, 예. 저는 매도하고 종목 교체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오늘 투자하십시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9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한국항공우주 53,100원에 이분도 비중 굉장히 높으세요. 70% 갖고 계십니다. 자, 이 53,100원으로 봤다면은 2018년 1월 매수시고 만약에 이 물량을 더 담으셨던 거면 그 전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가적으로 보면 최소 이제 횟수로 뭐 한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18년도 2년에서 뭐 3년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매수한 기간만큼 더 기다려야죠. 뭐 아이고. 70%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게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 그 이후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인데 요 38,000원짜리대를 넘기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4만 원대 중반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한 42,000원에서 한 43,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자 보내드리면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000원에서 43,000원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예요. 0628번님이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로 매수하셨습니다. 자, 역시나 손실률이 꽤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너무 손실률 크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뭐 이 기업도 일레포일을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2차전지 쪽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주가가 과거 2016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000원대 주가가 6만 원까지 1000%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쥐약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리포트는 계속 나오죠. 목표가 상향하죠. 성장한다, 뭐한다 계속 나오죠.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 3만 원짜리 때까지 밀렸는데 이 자리 때는 바닥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작년보다 지금 성장폭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40% 가까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20%, 30% 가까이 이상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고
밸류적으로 봐도 지금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43,0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43,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천당 제약을요, 10% 49,000원에 샀거든요. 아, 삼천당 제약 10% 49,000원. 저희 가자 종목에 있는 종목이네요. 뭐 어떤 점이 그런데요.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제가 그래프를 볼 줄 몰라서 그런가, 좀 위에 올라온 것 같아서 샀더만은 밑으로 싹 내려가네요. 그래서 더 내려갈 건지, 어떨 건지. 어떻게, 멘트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예. 얼마에 파실 생각으로? 아, 얼마에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팔려고요. 단기로 보셨네? 예. 단기로 보셨으면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아, 그래요? 이게 올라오면은 그 정도 되면 팔려고 그랬거든요. 44,000원. 44,000원? 예. 어머니 주식하신 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대충 한 1년? 아니, 작년 9월 달에 사놓고, 이거 사고 팔고 한 거는 최근이에요. 작년 9월 달부터 주식을 하셨어요? 아, 9월 달에 제가 한 거는 한 거 아니고, 그 증권사 아는 분한테 맡겨놓고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올라가다 그대로 있어서 제가 돈 조금 넣고 제가 이걸 배울 게 조금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어머니가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어머니 사실 이게 주식을 하게 된 게 은행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식을 하신 거 아니세요? 아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은행은 내버려 두면 1년 뒤에 나와요, 은행 이자가.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막 수십 프로씩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근데 결론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또 내일 사서 모레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계좌가 올라가는 것보다 쌓이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아져요, 어머니. 예. 주식은 결국 부동산 하듯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 근데요, 제가 불안한 거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제가 불안한 건요. 딴 게 아니고요. 이게, 여보세요? 네. 아, 주식이 혹시 그냥 놔둬도 저도 좋은데요. 그게 네. 어떤 주식 보면 올라갔다가 막 한정없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부도도 나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단기로 시사를 하시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부도날 일 없고요, 어머니. 예, 자, 실적 볼게요. 예, 제약주 중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올해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00%가 증가해요. 예, 당기순이익도 100% 이상 증가를 하고요. 예, 어머니, 예,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고요. 예. 37,0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아, 37,000원. 37,000원만 안 깨지면 되고, 예, 그다음에 어머님이 49,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리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아, 예. 뭐 어머님이 44,000원에 팔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리 때 올라가면 파세요, 어머니. 그래요. 아, 불안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래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안 안 하면. 그럼 방송 계속 보시면 제가 어떤 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서 하세요. 아, 아시겠죠? 예. 네, 시청자님, 우리 삼천당 제약 내려가면? 네? 47,000원 내려가면, 아니, 37,000원 내려가면 그땐 팔아야 되나요? 그때는 일단 좀 줄여놓고 다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제가 예. 다 방송에서 AS 해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 삼천당 대학 힘내라고 가자 한번 같이 외칠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가자! 오늘 예,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이어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자주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거기 오른쪽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에다가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우리 멘토님의 실시간 리뷰부터 장 이슈까지 모두 다 점검해 가시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시장 여전히 강보합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수보다는 종목이에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오늘장 되시기 바라시면서요. 저희 마지막으로 가자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